자, 안녕하세요. 오늘 좀 머리 아프지만 우리 사회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바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보는 필독서죠.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그 속을 들여다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은 정말 똑같은데 왜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월급이 달라지는 걸까요? 바로 이 의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교수님, 저희가 평소에 차별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정확히 뭐라고 정의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어떤 문제든 정확한 개념 정의에서 출발해야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차별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차별이란 이겁니다. 근로자의 능력, 그러니까 생산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떤 사회 집단에 속해 있는지, 성별이나 인종, 출신 지역 같은 것들로 다르게 대우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생산성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수님, 그럼 차별이라는 건 그냥 어떤 집단이 싫어서 그런 편견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가요? 오, 아주 예리한 지적인데? 맞아요. 물론 그런 편견도 아주 중요한 원인이죠. 하지만 경제학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요. 차별이라는 게 항상 어떤 악의적인 감정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화면을 좀 볼까요? 차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왼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견에 의한 차별이에요. 그냥 특정 집단이 싫다는 그런 비합리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의 통계적 차별은 좀 결이 달라요. 이건 기업이 개개인의 능력을 일일이 다 알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평균을 보고 개인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악의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주 심각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이론들이 그냥 책 속에만 있는 얘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사진 좀 보세요. 우리 사회의 외국인 근로자 문제만 봐도 그래요.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은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경제 이론이 바로 이런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인 셈이죠. 교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별적인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월급을 다르게 만드는, 즉 임금 격차로 이어지는 건지 궁금해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이죠. 이제부터 차별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안에서 어떻게 임금 격차를 만들어내는지 아주 간단한 경제 모델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두 시장 모형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해요. 들어보세요. 첫째, 두 집단의 능력은 똑같다고 가정해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둘째, 그런데 차별 때문에 한 집단이 좋은 일자리, 즉 고임금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셋째, 고임금 시장은 일하려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임금이 오르겠죠. 반대로 넷째,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저임금 시장으로 다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장은 사람이 넘쳐나니까 임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델이 보여주는 최종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맨 처음에는 두 집단의 능력이 완전히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차별이라는 비합리적인 벽 하나 때문에 시장이 두 개로 쪼개지고 결국에는 엄청난 임금 격차가 생겨서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교수님, 그런데 좀 이상한데요? 경제학 원리대로라면 이윤을 쫓는 기업들이 차별받아서 임금이 싸진 유능한 인력을 고용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경쟁하다 보면 차별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맞지 않나요? 와, 바로 그겁니다. 진짜 경제학도다운 질문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 말이 100번 맞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로 수십 년간 머리를 싸맸죠. 아니, 왜 현실에서는 이론처럼 차별이 그렇게 쉽게 안 없어지는 걸까?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죠. 이 시장의 힘만으로는 차별이 잘 안 없어지는 데는 몇 가지 복잡한 이유가 얽혀 있어요. 첫째, 소비자가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저 회사는 외국인 쓰네? 나 저기 물건 안 사.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둘째, 기존 직원들이 텃세를 부려서 새로운 사람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셋째는 아까 말한 통계적 차별 문제.
기업 입장에선 개인을 일일이 검증하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그냥 집단의 평균을 보고 판단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데 과거의 차별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낳고 이게 오늘날의 능력 차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립니다. 경쟁 시장의 힘이 차별로 인한 소득 격차를 해소해 주리라고 믿는 것은 지나친 낙관일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시장의 힘, 즉 보이지 않는 손해만 맡겨둬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교수님, 그럼 시장이 알아서 못한다면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하나요? 뭔가 정책적인 해결책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이죠. 바로 그래서 정부나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해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면 남자든 여자든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월급을 줘야 한다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차별 시정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칙에도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남자들이 주로 하는 직업이랑 여자들이 주로 하는 직업이 애초에 딱 나뉘어 있다면 어떡할까요? 예를 들어 간호사는 대부분 여성이고 자동차 정비사는 대부분 남성인 상황 같은 거요. 이럴 땐 동일한 노동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 이 원칙을 적용하기가 애매해지는 거죠. 바로 그럴 때 등장하는 개념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입니다.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간 생각이에요. 하는 일은 서로 달라도 그 일에 필요한 기술 수준, 노력, 책임감 같은 걸 다 따져봤을 때 노동의 가치가 비슷하다면 임금도 똑같이 줘야 한다는 뜻이죠. 훨씬 근본적인 접근법이긴 한데 사실 그 가치라는 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거냐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남아있긴 합니다. 자, 오늘 꽤 깊고 복잡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네요. 머릿속이 좀 복잡할 수도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의 핵심만 딱딱 집어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배운 내용,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차별은 능력이 아니라 소속 집단 때문에 생긴다. 둘째, 그 원인은 단순한 싫은 감정일 수도 있고 나름 합리적으로 보이는 통계 때문일 수도 있다. 셋째, 이 차별이 시장을 쪼개서 불공정한 임금 격차를 만든다. 넷째, 안타깝게도 시장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동일가치 노동 같은 정책적인 개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는 것까지.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해요. 이 마지막 질문을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서 한번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차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연 우리 사회, 그리고 학생 여러분 각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